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진우 스님이 단독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당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진우 스님이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으로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조계종단의 행정 수반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민년 하한거 해제일인 오늘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걸음걸음은 바른 법이 활용되고 하는 말마다 무진법문이 되게 해야 한다며 끝없는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출가 납자들의 가열찬 화두 참고 속에서 전 조계종 전국선언수자회 의장 철산 스님의 원력 속에 펼쳐진 고향 흥국사 출제가자 용맹정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와 금정총림 범어사, 쌍계총림 쌍계사와 설악산 신흥사는 하한거 해제일을 하루 앞둔 어제 해제법회를 봉행하며 수행의 자세를 거듭 점검했습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한 동국대 산하학교의 새 법당 만들기가 한창인 가운데 동대 부여중이 불교계 최초로 LED 화면으로 구현된 미디어 아트 후불탱화로 법당을 장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진우 스님이 단독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당선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이로써 진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으로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조계종단의 행정 수반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94년 조계종 종단개혁 이후 첫 무투표 총무원장 선출이 임박했습니다. 제37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진우 스님이 단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6일 오후 2시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진우 스님은 투표 절차 없이 당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진우 스님은 이미 조계종 최대 종책 모임 불교광장의 합의 추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범종단적 화합 분위기 속에 총무원장직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오늘 교육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내려놓습니다만 앞으로 한국 불교와 우리 종단 그리고 불교 중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 나름대로 정진해 나갈 요량입니다. 1961년 태어난 진우 스님은 72년 강릉 보현사로 출가해 78년 관흥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은사는 화엄사, 범어사, 송광사 등에서 후학을 양성한 대강백 백운 스님이며 진우 스님은 완도 신흥사, 부산 미륵사 등에서 종무행정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담양 용흥사 주지로 부임해 대규모 불사로 사찰을 일신했고 10여 년 전 이곳에 몽성선원을 개원해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제적본사인 백양사 교구장을 시작으로 종단의 주요 부서장과 총무원장 권한대행까지 맡으며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본말사의 종무 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수행과 전법 포교, 가람수호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18교구 백양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방과 중앙의 종무 행정에 조화로운 가교 역할에도 헌신하였습니다. 중앙종회 모든 종책 모임의 지지를 이끌어낸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을 화두로 소통과 포교, 교구를 종단 3대 운영기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통으로 불교 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교라는 사명을 실천하며 교구본사 중심의 효율적 종무행정을 강조했습니다. 불교 중흥이라는 화두 속에 94년 종단 개혁 이후 처음으로 합의 추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진우 스님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종책과 소통으로
불교 발전의 전기를 어떻게 마련할지 교계 안팎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이민년 하한거 해제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오직 화두 참고의 일념으로 정진하는 선방에 폭염은 오히려 서늘했고 구룡지 백일홍은 더욱 붉게 피었으며 무풍한송은 그 향기가 더욱 그윽하게 됐다고 설했습니다. 이어 간절하게 준비하고 점검해서 걸음걸음은 바른 법이 활용되도록 하고 하는 말마다 무진법문이 되게 해야만 부처님 은혜를 갚고 시주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선언수자회는 이번 하한거에 전국 96개 선언에서 총 1949명의 정진대중이 용맹정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이 석 달간의 여름 집중 수행을 마무리하는 하한거 해제일인데요. 이번 안거 기간에는 조계종 전국 선원수자회 의장을 지낸 철산 스님의 원력 속에 고향 흥국사에서 진행된 승가와 제가의 뜨거운 용맹정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형석 기자입니다. 여름 안거의 끝을 알리듯 굵은 빗줄기가 산사의 처마 끝을 훑고 지나자 발자국 소리 하나 없는 고요한 선원에 청량한 죽빛 소리가 깨침을 쫓고 이내 두터운 침묵이 드리워집니다. 경기도 고향 흥국사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석 달간 이어진 면벽 수행. 이른 나이에도 정진엔 한치 흔들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천천히 깨달음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쉼없이 마음밭을 가꾸다 보니 어느새 하한거 해제일. 주부,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불자로서 참 나를 찾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그런 저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계속 앞으로 하고 싶어요. 조선 왕실 원찰인 흥국사에서 출가 납자들뿐 아니라 재가자들의 가열찬 정진을 위한 수행 공간과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문경 대승선원장과 조계종 전국선원수자회 의장을 지낸 주지 철산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습니다. 문경 대승선원은 성철, 청담, 자운 스님 등 당대 내로라 하는 선지식들이 머물며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곳. 개인적으로도 60차례 넘는 안거를 성만하고 승단의 수행 가풍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온 철산 스님에게 이목고는 평생의 화두입니다. 화두 아닌 게 있습니까만은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이목고를 받았죠. 경어, 만공, 금호 스님의 법맥을 이은 선사, 월산 스님의 손상자인 철산 스님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참 스승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승인데 스승 찾기가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자기 내가 복을 많이 줬으면 좋은 스승 만나고 즉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철산 스님은 도자 전공자들의 수준급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도자기 빚는 스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승선원 한쪽에 가마를 지어 손수 도자기를 굽고 된장과 죽염 등을 직접 만들어 스님들 뒷바라지와 대중보시에 쏟아온 열정은 선농일치의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개혁에 앞장서고 생산적 참여와 사원 경제 활성화로 대중과 호흡하는 철산 스님의 이 같은 모습은 작년에 주지 소임을 맡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흥국사를 변모시켰습니다. 불교에서 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나 그런 사상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하고 차담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스님분께서 저희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불교 관련돼서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어떤 수식어보다 선원장이란 이름이 어울리는 한국 불교 대표 선승 철산 스님은
이민년 하한거 해제일을 맞아 산문박 만행길에 나서는 수행자들에게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수행처란 묵직한 울림을 던졌습니다. 앉았으면 아니고 법당에서만 아니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계속 참고하고 기도해야만이 그게 진정으로 기도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 간에 계속 참고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BBS 뉴스 정은석입니다. 전국 96개 선원수자 스님들의 하한거 정진이 대부분 오늘 마무리되는 가운데 덕숭총림 수덕사와 금정총림 범어사, 쌍계총림 쌍계사와 설악산 신흥사 선원들은 하루 전인 어제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 황하정로에서 봉행된 덕숭총림 하한거 결계 포살과 해제법회에선 정예사와 법계사, 견성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납자들과 외호대중이 참회를 통해 재발심하는 포사를 진행하며 석 달 용맹정진을 점검했습니다. 해제는 만행입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롤라 터져나오는 감탄에 외마디 마하 내가 감동한 곡곡으로 생명들을 감동시키자, 통풍시키자, 몰아붙이자. 금정총림 범어사는 경내 보제루에서 방장 지유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한거 해제 법요식을 갖고 가열찬 석 달 정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마음을 보지 못된 것이 깨닫지 못한 위한 사람의 경지고 깨달은 사람은 그 반사를 다 그리고 반사 아닌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이 깨달음의 경지다. 하동 쌍계사 금당선원과 칠불사 운상선원 등에서 화두 참고를 이어온 쌍계총림 스님들은 어제 경내 대웅전에서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하고 방장 고산대종사의 생전 법문을 청해 들으며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스승님들의 말씀을 의지해서 수행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무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스님이 주창하신 불식촌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도량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식촌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도 모두 56명의 수자 스님이 방부를 드린 하한거를 해제하면서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생전 법어를 들으며 지속적인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정진하시는데 불평 없이 시공을 잘 의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부는 교실스님 뜻에 따라서 우리 해주스님 모시고 전 대중이 정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바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기 2566년 이민년 하한거 해제일을 맞아 BBS 불교방송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와 전국 주요 총림 방장 스님들의 해제 법어를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했습니다. 종정예하 성파대종사의 하한거 해제 법어는 내일 오후 2시 30분과 15일 오후 5시 30분에 BBS TV로 방송됩니다. 또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해제 법어는 14일 오후 5시 30분과 15일 오전 6시 30분에 80 총림 동아사 방장 진제 법원대종사 해제 법어는 14일 오후 4시와 15일 오후 3시에 각각 방송됩니다. 이와 함께 조계 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하한거 해제 법어는 14일 오후 2시 30분과 15일 밤 9시 30분에 수덕사 방장 다라 우송스님 하한거 해제 법어는 내일 밤 9시 30분, 15일 오전 8시 4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케이블 TV와 IPTV의 BBS 채널뿐 아니라 BBS 앱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한 동국대학교 산하학교의 새 법당 만들기가 한창인 가운데 불교계 최초로 LED 화면으로 구현된 미디어 아트 후불탱화가 법당을 장엄했습니다.
학교 법당이 즐거운 문화와 사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불교를 어렵게 느끼는 청소년들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 상상법당을 찾았습니다. 은석초등학교 연합법당은 스포츠 탱화와 천진불이 법석에 자리했고, 동국대 부속 여고 정각원은 수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놀이터가 됐습니다. 교육보국, 인재불사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산하 초중고등학교 법당 개선 사업. 건학위 고문 상월결사해주 자승스님이 미래불자 양성의 원력으로 특별 선서화전 수익금을 희사하면서 급물살을 탄 새로운 학교 법당 만들기는 은석초 동대부여고에 이어 동대부여중 연하당 미디어아트 후불탱화로 세 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증명법사 동관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상상법당 미디어아트 후불탱화 저완법회에선 LED 화면으로 나툰 새로운 형태의 후불탱화가 공개됐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되지 않는다는 재행무상의 가르침처럼 매 순간 다른 화면을 비추는 화면을 향해 붓을 들어 생명을 불어넣는 저만 의식이 봉행되고, 마침내 예경의 대상으로서 미디어아트 후불탱화가 사부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시대에 따라 종교가 변화되어가는 그 낱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4차원 세계에 와 있는 이 법당에 무슨 마음으로 법당 와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 법당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대로 상상하는 법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영상회도 한가운데 물결이 일며 새로운 시공간을 열고, 그래픽으로 구현한 크리스탈 닷집이 실제 불단 위에 본존불을 장엄하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부숴버립니다. 순환을 뜻하는 물이 폭포처럼 흐르고, 또 불의 형상이 공을 상징하는 원을 그렸다 사라지며 생성되고 변하는 불교적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감각을 발상을 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작품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불교에 대해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연기라는 큰 사상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생성하고 순환하고 변화하는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어떤 시공간성을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동대부여중은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협업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담은 미디어아트 영상회상도를 제작해 법당을 장엄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을 펼치고 참여함으로써 상상법당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소년 맞춤형 법회와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 수동적으로 인연 따라 오기만을 기다리는 불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다가오는 불교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고정된 탱화의 형태를 탈피하는 파격에 직접 학생들이 탱화를 만들고 불교적 도성을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동대부여중의 사례는 한국 불교 청소년 포교사의 혁신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좀 이제 색다르게 법당을 볼 수가 있어서 좀 신기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나중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저희가 그린 그림을 전광판에다 띄우는 그런 활동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린 탱화가 올라갈 걸 생각을 하니까 또 기대도 되고, 부처님 뒤에 있는 그림이 없어지고 새로운 화면이 들어와서 되게 신기했고, 미디어로 보게 되니까 조금 불교랑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첨단 기술과 현대미학이 어우러진 새로운 신행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상상을 펼치며 불교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파헤친 영화 코코순이의 개봉을 앞두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초청한 시사회가 조계종 총무원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된 시사회에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함께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사회부장 원경 스님, 재무부장 타나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 시사회를 계기로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아픈 역사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이사장 성화 스님도 잘못된 기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후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영화 코코순이는 일본군 패망 후 포로로 잡힌 일본군과 함께 있었던 위안부들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편파적 조사가 담긴 49번 신문 보고서 속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가수 이효리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 엔딩에 사용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 코코순이는 이달 25일부터 시중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올해도 모연방송 등을 통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제22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BBS의 라디오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을 통해 모은 기금 9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매년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함께하는 불교 방송에 감사를 전한다며 사회 어려운 이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선재 BBS 사장은 종단의 자비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포교와 나눔 등 종단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BBS 거룩한 만남 진행자 지인 스님, 박주원 라디오 제작국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쌍계 총림 방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고산대종사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지난해 3월 입적한 고산 스님을 추모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지리산의 무쇠소 고산당 해원 대선사는 오늘 저녁 7시 30분 BBS TV를 통해 첫 방송됩니다. 다큐멘터리에는 고산 스님의 출가와 열반에 이르기까지 일대기와 함께 일평생 수행과 전법으로 큰 가르침을 펼쳤던 스님의 생전 법문과 모습들이 담겼습니다. 고산 스님은 부산 범어사로 출가해 20여 년간 경학을 연구하며 후학을 가르쳤고 폐사에 가깝던 하동 쌍계사를 총림의 근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리산의 무쇠소 고산대선사는 오늘 14일 오후 3시와 15일 오후 12시 30분에 BBS TV를 통해 재방송됩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